안녕. 독해력 끓여 먹는 곰국의 곰티야. 오늘 독해력 끓여 먹는 곰국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내가 왜 독해력 끓여 먹는 곰국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독해력 끓여 먹는 곰국에서 배우는 중요한 이론 두 가지를 소개를 해줄 거야. 우선 화면 보면은 목차 첫 번째, 곰티는 누구예요? 두 번째, 독해력은 어떻게 끓여 먹을까요? 그리고 논리 패턴 10가지와 접속사, 이거를 실제로 적용해보는 지문 해설, 그 다음에 커리큘럼까지 설명을 해줄게. 일단 나는 국어가 항상 6등급이었어. 시험을 보면은 거의 6등급이 나왔고, 잘 보면 한 4등급? 그래서 내가 국어 1등급이 나올지 나조차 몰랐고,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좀 잘 몰랐었어.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얘기해 줄게. 그래서 나는 시대인재에 계신 손창빈 선생님의 제자야. 그래서 손창빈 선생님이 지금은 시대인재에 계시지만 예전에는 다른 학원에 계셨었거든. 근데 지금은 시대인재 최상위 국어반을 이끌고 계시더라고. 너무 실력 좋으시고 내가 국어 실력을 다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다음에 내 두 번째 스승님은 국어의 기술이라고 해. 나는 인천외국어 고등학교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고 인하대학교 복수 전공을 끝마쳤어. 내 어릴 때 사진들인데 딱 봐도 공부 안 하게 생겼지? 공부 많이 안 했어. 그래서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내가 이제 20대 초반 사진. 이건 내 학창 시절 성적표인데 좀 부끄러우니까 6등급 나왔던 거 넘어가자. 그래서 2017년 대학 수능에 내가 국어를 1등급을 받았다. 그다음에 여기 왼쪽은 손창빈 선생님. 이렇게 안 생기셨는데 왜 이렇게 잘생기게 나왔지? 원래 좀 구수하게 생기셨는데 말이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국어의 기술 1권, 2권이 있는데 이 책이 절판이 돼서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어. 내가 최신본도 읽어봤는데 최신본은 옛날 책에 비해서 너무 내용이 협소하고 국어 성적을 제대로 향상시키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두 선생님의 이론에 근거해서 나의 경험과 시간을 녹여 독해력 끓여 먹는 곰국을 하게 되었어. 독해력을 왜 끓여 먹을까요? 독해력과 집중력은 개인마다 편차가 존재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해력이 적게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있어.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라도 책을 많이 읽어서 독해력이 좋은 친구들이 있다. 근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독해력과 집중력이 매우 낮을 것이야. 응? 근데 우리나라만 봐도 자원이 정말 없는 국가잖아. 근데 자원이 없어도 우리 어떻게 하지? 엄청난 많은 발전을 이뤘고 많은 부를 이뤄냈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은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너가 원하는 점수를 득점할 수 있을 거야. 한정된 자원인 독해력과 집중력을 우리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원하는 점수를 득점을 해야 된다. 우리가 원하는 점수는 몇 점이지? 1등급 아니면 2등급이지? 그래서 첫 번째 이론, 논리 패턴 10가지. 논리 패턴은 흔히 얘기해서 글을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글을 쓰는 건 누가 쓰지? 나도 쓸 수 있고, 영상을 보는 너도 쓸 수 있고, 출제자들도 글을 써. 근데 우리가 수능에서 글을 쓰는 당사자는 출제자다. 근데 모든 사람은 글을 쓰는 패턴이 10가지로 정해져 있어. 그게 뭐야?
반복, 분류, 정의, 그리고 예시, 비교, 인과관계, 과정 절차, 문제 해결, 질문, 답변, 주장 근거, 판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방식으로 글을 쓰는 방식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논리 패턴마다 정해진 글의 뼈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 패턴을 통해서 글의 뼈대를 세우는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글의 뼈대를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독해력이 낮은 친구들도 이 글의 뼈대에 맞는 정보만 넣는다면은 문제를 충분히 맞힐 수 있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반복 패턴이야, 반복. 반복은 그래서 같은 핵심 개념, 대상, 성질, 주장 등 여러 문장에 걸쳐 다시 나타나는 방식이야. 다시 나타나는 방식인데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똑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재진술로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는 거는 단어가 계속 똑같은 걸로 반복되겠지. 근데 재진술은 뭐냐? 재진술은 우리가 영어에서는 paraphrasing 같은 말인데 다른 어휘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같은 단어가 반복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유의어 대명사 다른 표현으로 다시 바뀌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반복 패턴을 통해서는 우리가 핵심 소재와 개념을 파악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메인 키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거는 선지에 분명히 나와 있다. 우리가 선지라 하면은 여기서 1번부터 5번을 우리가 선지라고 해. 그리고 위에 24번 개정한계설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하며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을 발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발문과 선지에서 반복되는 어휘를 찾는다면 메인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개정한계설이래. 오케이. 일단 메인 키워드 하나 찾았네. 그리고 1번부터 5번에 헌법의 파기, 헌법의 개정, 헌법의 개정, 헌법의 개정, 헌법의 파기가 나왔어. 그럼 뭐야? 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우리는 헌법의 파기와 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 정의. 정의가 뭐냐면은 개념이 무엇인지 그 뜻과 범위를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야. 그래서 보통 A가 뭐야? 라고 답해주는 문장이다. 그래서 핵심 소재를 이해시켜주기 위한 배경 지식을 설명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팁은 안 읽히면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예시를 보면은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근본적 규범으로 국가 구성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합의이자 국가를 구성하는 최상위 법규이다. 와, 벌써 숨이 막혀. 헌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은 이 개념이 바로 와닿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헌법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넘어가. 다음 문장으로. 우리 출제자들은 너가 글이 안 읽힐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예시를 들어준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막 얘기를 했는데 나 모르겠어. 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지? 풀어서 얘기해 주거나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거나 예시를 들어주지. 그게 뭐야? 예시다, 예시. 출제자도 마찬가지야. 이걸 읽는 수험생들이 절대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할 걸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제시한 개념, 원리, 주장, 설명을 독자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는 방식이야. 그래서 추상적인 게 구체적으로 가는 단계이다. 근데 이 말은 뭐야? 결국에는 이 예시에 나오는 앞에 문장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앞에 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시를 읽으면서 앞 문장을 이해하면은 우리는 이 지문을 쉽게 풀 수 있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 예시에 내가 해둔 게 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응력 완화. 뭔지 알아? 응력부터 나 난감하다. 근데 응력 완화를 이해하기 위해 고무줄에 힘을 주어 특정 길이만큼 당긴 후 이 길이를 유지하는 경우가 응력 완화인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예시다. 그 다음 분류 패턴이야. 분류 패턴은 어떤 대상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건 그냥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지가 중요한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가 동물이 있어. 동물에 어떤 게 있지? 사람이 있고,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어. 그러면 사람, 강아지, 고양이는 각각의 공통점이 있어. 동물이지? 근데 차이점이 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고, 강아지와 고양이는 네 발로 걸어 다니지? 그래서 분류의 패턴은 이 동물 같이 일정한 기준을 찾는 게 중요해. 우리가 기준만 찾는다면은 이 지문을 읽는 게 굉장히 편해지겠지. 그리고 사람, 강아지, 고양이 간에 각각의 뭐가 있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래서 기준을 근거로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쉽게 분류 패턴을 파헤칠 수가 있다. 근데 친구가 있겠지? 비교 대조다. 비교 대조를 하면은 둘 이상의 대상이나 개념을 나란히 놓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구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A와 B를 같이 보여주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비교 대조는 vs 아니면 역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분류 패턴이랑은 그냥 친구다. 베스트 프렌드야. 그래서 팁은 흑백 논리로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묵적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러면 명시적이라는 게 나오겠지. 다음에 밝다가 나왔으면은 어둡다. 크다가 나왔으면은 크지 않다. 이렇게 대립되는 걸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 예시에 보면은 윗글의 맹자와 보기의 목적을 이해한 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이게 대립이야. 그래서 이게 왜 대립인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줄 텐데 이건 라이브 했을 때 알려줄게. 그래서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한다. 목적은. 그러면 우리는 맹자는 읽지 않아도 이익을 안 좋아하겠지. 이렇게 읽는 게 비교 대조 패턴이다. 다음, 음,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게. 인과관계를 하면은 우리가 과학 기술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냥 원인과 결과야. 그래서 원인이 있고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구조인데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무엇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거는 적자생존, 메모를 할 수밖에 없어. 예를 들면은 온도가 떨어지면은 식물이 재배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은 식물이 잘 자란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화살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 그다음에 뭐 변수 순서가 있다면은 이렇게 짝대기로 그어주면은 꼭 메모를 해야 돼. 왜냐?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 절차. 과정 절차는 어떤 일이 진행되는 순서나 단계를 차례대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관계랑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다. 그래서
과정 절차 같은 경우에는 기술 지문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 CD 드라이브 아니면 작동 원리 이런 게 많이 나와.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한다. 그래서 이거는 A, B, C, D 이렇게 다 정리를 해야 돼. 이 순서를 꼬거나 아니면 순서를 하나 없애버리거나 이렇게 선지해서 장난을 친다. 다음 여덟 번째 패턴은 문제 해결이야. 문제 해결은 보통 PS라고 많이 쓰는데 우리가 문제점의 얘기를 했어. 그러면 당연히 해결책도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원인이나 배경을 분석한 이후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전개 방식이다. 그래서 문제 제시, 원인 분석,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이 나오고 기대 효과가 보통 나오겠지. 아니면은 한계가 나오기도 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문제 해결은 지금 뭐가 문제인데 그걸 궁금해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것만 궁금해하면은 문제 해결 패턴을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전국 시대의 사상계, 양조와 목적의 사상이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가 판단한 맹자는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은 유학이 영향력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은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했다. 해결책이 뭐야? 이론화 작업이야. 그래서 그는 공자의 춘추 시대에 비해 사회혼란이 가중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위해 특히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게 뭐야? 이론화 작업이야. 참 쉽죠? 응? 다음에 질문 답변 패턴.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져.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 선생님들 아니면 어머니들 그리고 아니면 친구들이 너에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뭘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너한테 꼭 이해시켜 주고 싶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도 마찬가지다. 너가 이 답을 알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 근데 중요하니까 집중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통해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전개 방식이다. 그래서 질문은 논제를 제시하는 거고 답변은 핵심을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질문 답변은 주제니까 이해해라. 환기시키는 거야, 환기시키는 거. 그래서 마지막 패턴은 주장 근거 비판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비문학에도 많이 나오지만 어디서 많이 나오지? 사작에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주장 근거 비판은 그래서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한 뒤 다른 견해나 한계를 비판하는 전개 방식이야. 그래서 일단 내가 주장을 해. 그리고 이 주장을 하면은 당연히 근거를 얘기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근거를 얘기하는데 반대 측에서 어떻게 주면 빨리 근거 대라. 난 그거 비판할 거야. 그래서 주장, 근거, 비판을 보통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주장은 하고 싶은 말이고 근거는 그 이유. 비판은 다른 견해의 한계다. 또 비판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음. 다음에 지금 논리 패턴을 길게 했지. 마지막으로 이제 접속사 간단하게 보고 갈게. 우리가 접속사는 글의 흐름을 관기하고 문장과 관계를 보여주는 논리 패턴을 빠르게 파악하게 해주는 신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환기야, 환기. 일단 논리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프뼈대를 만들어. 그래프뼈대를 하면은 사실 문장 좋게 강약을 조절하는 건데 이걸 도와주는 게 또 접속사예요. 우리가 흔히 접속사 얘기하면은 영어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국어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글의 환기는 너한테 집중해라는 거야. 집중하라는 이유는 여기서 문제를 낼 거야. 그래서 접속사는 지금부터 흐름이 이어지는지, 바뀌는지, 중요한 말이 나오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야. 그래서 특히 역접, 의문 전환은 독자한테 집중하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인과관계 파악은 이거는 아까 우리가 논리 패턴에도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순서나 과정 아니면은 비례나 반비례 이거를 보여주겠지. 그래서 논리 패턴 파악하는 용도이다. 그래서 이게 반복인지 대조인지 인과인지 예시인지 부연인지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접속사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네 가지 종류가 있어. 내가 생각하는 접속사는 딱 네 가지야. 같다, 같지 않다, 인과관계, 그리고 예시. 접속사는 딱 이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순접, 같다. 어떤 접속사가 있냐? 보통 그래서,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오면은 앞뒤 문장의 내용이 같다. 근데 보통 뒷문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문장이야. 그래서 앞문장이 만약 이해가 안 갔어. 그러면 접속사가 순접이다. 그러면 멈추지 말고 뒷문장을 읽어라. 그러면 이해할 확률이 높아져. 역접은 같지 않다. 그래서 하지만 그러나 반면 오히려. 그래서 글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야. 바뀌는 순간이니까 너무나 중요하겠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아니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글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역접 뒤에는 핵심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인과관계 이거는 그냥 과학 지문에서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 안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왜냐하면 때문에 그 결과 이에 따라. 그래서 원인과 결과 아니면 작동 순서. 그래서 과학기술 지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적자생존 꼭 메모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 다음 첨가, 예시는 아까 얘기했지? 앞 문장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에서 앞 문장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단순 추가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앞 문장을 이해시켜주기 위한 설명 문구야. 그래서 앞 문장이 중요한 거야, 앞 문장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논리 패턴 10가지와 접속사 4가지를 배워봤어. 그러면 바로 한번 지문 해설 들어가 보자고. 그러면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는 17번부터 21번. 근데 보기 귀찮잖아. 그래서 맨 뒤로 가. 21번 안 읽어. 20번 윗글의 맹절 보기의 목적. 그러면 우리가 일단 적어야겠지. 맹자랑 목적. 근데 얘네가 대립관계인지 같은 편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러면 현지 분석을 한다. 맹자와 목적은 모두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내 그 의미를 다르게 배웠다. 아, 이거 대립관계구나. 맹자는 의와 이익이, 아니, 목적은 의와 이익. 메인 키워드 뭐야? 의랑 이익. 그리고 맹자는 이익의 추구, 이익의 충족. 아, 맹자 인간의 의를 실천. 아, 그러면은 이 맹자랑 목적은 의랑 이익을 다르게 보았구나. 응? 그 다음 19번 기업에 해당하는 것은 적절한 것은 이건 넘어갈게. 18번 윗글의 맹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자. 아, 그러면은 벌써 맹자가 두 문제나 나왔지? 그럼 우리가 맹자랑 목적 중에서 맹자가 더 중요하겠다. 그러면은
분량이 많은 애가 좋은 놈일 거야. 그 다음에 분량이 적은 친구가 나쁜 놈이겠지? 음. 그러면 맹자대는 예를 적절한 뭐 의에 실천, 인, 의, 인. 아, 인이랑 의가 중요한 키워드구나. 7번을 읽으면은 끝났지? 맹자의. 아, 그러면 맹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벌써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나 나왔어. 19번 우리가 분석 안 했으니까. 근데 절반 이상 나왔죠. 맹자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면 한번 간단히 읽어보자. 전국시대 사상계가 양조와 목적의 사상이 경도되어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한 맹자는 유학의 수호자를 자임하면서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는 한편 다른 학파의 사상적 도전에 맞서 유학 사상의 이론화 작업을 전개했다. 와, 문장의 호흡이 너무 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쪼개야 돼. 근데 여기서 문제점과 해결 패턴이 바로 나왔어. 문제점이 뭐야?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해결책은 이론화 작업을 전개했다. 문장이 아무리 길면 뭐, 우리는 문제 해결 패턴으로 볼 건데. 그래서 문제는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된대. 그래서 이 약화되는 이유가 누구야? 양주랑 목적 때문이야, 지금. 어? 그럼 뭐야? 우리가 선지 분석할 때 여기 목적 나쁜 놈이었지. 아, 이 녀석들. 유학을 나쁘게 하는 놈들이었구나. 그래서 맹자가 이론화 작업을 하는. 그래서 맹자는 솔루션이었고 목적은 프로그램, 문제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다음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게 이론화 작업이에요. 이론화 작업. 응? 그래서 우리가 해결책인 이론화 작업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론화 작업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대. 그래서 맹자가 강조한 의는 공자가 제시한 의에 대한 경애를 강화한 것이다. 강화했대, 강화. 그러면은 맹자의 의견은 공자의 의견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랑 맹자는 같은 편이다. 근데 이 알파만큼 더해준 거야. 강화했다. 그래서 공자는 사회 혼란을 치유하는 인. 그래서 인의 실현에 필요한 객관 규범으로서 의를 제시했다. 이 말은 뭐야? 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 의는 인의 기준일 뿐이야. 그러면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플러스 알파니까 맹자는 뭐랄까? 인이 의랑 동등하거나 아니면은 의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지? 그래서 공자가 인을 강조한 이유는 자연스러운 도덕 감정이 인을 사회 전체로 확산했을 때 비로소 사회가 안정될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때 공자는 의를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 정답을 이게 뭐야? 앞, 인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엄청 자세하게 풀어줘. 근데 이거 하나만 적었으면 뒷문장은 쓰레기 문장이다. 안 읽어도 돼. 그래서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혈연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인의 확산, 그리고 의의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게 어디서 나오지? 앞에서 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론화 작업해 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했다. 인이랑 의가 똑같게 해준 거네. 그 뒤에는 안 읽어도 되는 거야, 이제부터는. 왜 읽어? 뒤에 문장들을 이제 가볍게 읽고 빠르게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경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과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 이게 뭐야 다? 인이랑 의가 동일하다. 이 이론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형을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남의 어른을 공경하는 것으로 나가는 유비적 확장. 이게 이론화 작업의 하나겠지? 그래서 의를 사회 일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그래서 음, 넘어갈게. 다음 문단. 또한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랑 이익이랑 다르대. 이게 맹자지. 그럼 목적은 그럼 뭐랄까? 맹자는 의랑 이익이 다르대. 근데 우리가 대립관계잖아. 그러니까 목적은 의랑 이익이 똑같다. 라고 얘기하겠지. 그러면 이 복이 왜 안 읽었을까? 이제 한번 읽어보자고. 목적은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여 개인 간의 갈등과 사회 혼란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는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 이익을 충족하는 거네. 이 말은 뭐야? 의랑 이익이랑 같다는 거야. 그리고 이 대립 패턴 어디서 나왔지? 맨 위에 문제점이야, 문제점. 왜 약화됐어? 의랑 이익이 똑같다고 주장을 해서 이것 때문에 유학의 영향력이 약화됐던 거야. 어? 이 논리 패턴만 이 중요한 정보를 선별하는 그래펴대만 만들 수 있다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뒷부분은 안 읽어도 되겠죠. 어? 결국엔 뒤에 뭐야? 이익 추구하지 마라. 이익 추구하지 마라. 이익 추구하지 마라. 그 내용밖에 안 나와. 그래서 맹자는 의의 실현을 위해 인간에게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는 데에도 관심을 봐봐. 이론화 작업이잖아. 이론화 작업. 근데 우리가 이론을 얘기하면 뭐가 나와? 근거가 나와. 근거. 그래서 지금 그 근거가 나오는 거다. 그게 도덕 내재주의다. 그래서 맹자는 의의 실천을 위한 근거와 능력이 인간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제시한 바탕 위에서 이 도덕적 마음을 현실에서 실천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본래 갖추고 있는 선한 마음. 이렇게 해서 이 글은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논리 패턴과 접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긴 지문을 정말 짧게 읽을 수가 있어. 이게 내가 얘기하는 독해력 끓여먹는 곰국이야.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더 연습해 볼게. 맨 끝으로 일단 가.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에 나타난 김정일의 예술세계. 이게 메인 키워드겠지 일단. 그리고 선지 분석해 볼게. 전형적, 성난, 문인화, 전통, 수사체, 새롭게, 전통, 부장난도. 그다음에 여기는 4번 딱 부장난도. 축적된 문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벌써 대립관계가 보여야 돼. 뭐가 대립관계야? 전통과 새로운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와? 전통의 학습, 새롭게 창안했다. 그리고 전형적이 뭐야? 전통이지. 전통.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작품이 두 개야. 성난이랑 부장난도. 그러니까 전통의 성난이 들어가거나 부장난도가 새로운 거에 들어가거나 얘네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찾아주면 되는 거겠지? 24번. 뭐, 김정희가 삶이 순탄하던 시골의 단아한 성격. 뭐, 하고, 니은, 발음, 뭐, 세상의 풍파에 시달린. 뭐, 풍파에 시달렸대.
하고 넘어갈게. 23번. 이것도 넘어가도록 할게. 22번도 넘어간다. 자, 한번 읽어보자고. 먹으로 난초를 그린 목나라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의 관념을 투영하여 형성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할 품성을 담고 있다.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건 뭐야, 지금? 전통과 새로운 거야. 그리고 성난과 부장난도다. 이거는 그냥 그냥 배경 지식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가볍게 읽고 가야지. 목나라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 포함한 동북아시안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이게 뭐야? 전통이지. 문인들에게 시서의 그림은 나눌 수 없는 하나였다. 이런 인식은 문난화에도 이어져. 난초를 칠 때는 글씨를 그릴 때와 같은 뭐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냈대. 그래서 주사 김정희가 25세 되던 해에 그린 성난. 이게 전통이겠지? 왜? 새로운 게 나오기엔 아직 정보가 나온 게 없잖아. 그러니까 성난은 전통인 거야, 지금. 전형적인 양식을 했대. 그래서 가지런했고, 완만했고, 소담, 정갈. 다음에 이렇게 단아한 품격, 고상한 품위, 온후한 인품. 그럼 새로운 거에선 어떻게 느껴질까? 단아하지 않겠지? 고상하지 않겠지? 온후하지 않겠지? 응? 가지런하지도 않을 거고 완만한 곡성을 띠지도 않을 거야. 왜냐? 대리 패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여기 하나, 번호, 가지런. 그러면 이번에 평탄했던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 나오겠다. 뭐가 나와? 뉴가. 그래서 55세부터 장기 유배 생활 때문에 바뀌었네. 그래서 글씨는 맑고 단아한 서풍에서 수사체가 새로운 거였네. 자유분방해졌고 쓸쓸해졌고 처연해졌대. 아, 자유분방 쓸쓸. 그러면 생을 마감하기 1년 전 부장난도. 이게 뭐야? 뉴야, 뉴.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우리가 이제 빠르게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읽어서 쓸쓸, 황량, 다음에 강한 의지,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나왔어? 그냥 우리가 대리 패턴으로도 찾을 수 있고, 어?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눈이 들어온다. 왜냐? 위에서 이거에 반대되는 게 나올지 이미 알고 있잖아. 대리 패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문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현하는 간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창출했대. 그래서 이거는 메모해 두자고 중요하다고. 그래서 문란화에는 종종 심정을 적어두기도 했다. 김정희도 부장난들 우연히 그린 그림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적어두었는데 여기서 우연히 얻은 참모습을 자신이 처한 모습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라 한다면 이때 우연이란 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훈련된 감성이 어느 한순간의 계기에 표출된 필연적인 우연이래.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중요하다고 표시한 게 정말 적지? 왜? 논리 패턴 10가지의 근거에서 그래뼈대를 세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질문은 끝이다. 음.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27번 발문과 선지 분석만 할게.
윗글을 고려할 때 보기와 같은 조건에서 열 처리해야 돼. I 지문은 열 처리야, 열 처리. 그래서 보기를 한번 읽어보자. 같은 양의 원유가 담긴 세 개의 병이 있다. 이 중 한 병에는 미생물 A, 미생물 B, 미생물 C. 변수가 뭐야? 미생물 종류야. 그리고 각 미생물의 열 처리 온도, 그리고 D값과 Z값이. D값과 Z값이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바로 밑에 나와 있다. 50초래. 아, 그러면 변수가 뭐가 있어? 온도랑 시간이네. 변수 다 찾았어. 위에. 26번. 원유는, 뭐, 부패는 이렇게 뭐 좋은 조건 가지고 있다. 원유, 이게 원유 문제였구나. 유통기간, 그 다음에 초고온 처리법. 초고온 처리법이야. 초고온. 변수가 뭐가 있었지? 여기 온도가 있었지. 그러면은 우리가 대립 패턴에 근거해서 저온 처리법이 나오겠구나. 열 처리 시간이 같다면은 열 처리 온도를 높여줘. 저온 살균법 바로 나오지. 근데 우리가 또 변수가 뭐가 있어서 시간이 있었지.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저온 순간 살균법이다. 선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지문을 내가 벌써 반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문단만 읽고 끝낼게. 우유는 인간에게 양질의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이다. 쓰레기 문장이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는 우유, 즉, 원유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유통하게 되면은 부패, 질병, 미생물이 빠르게 증식할 위험이 있다. 이게 뭐야? 문제점이지? 그럼 해결책이 뭘까? 열 처리겠죠. 왜? 열 처리 있잖아. 우리가 이제 이 질문을 읽지 않아도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그리고 특정 온도, 시간, 그다음에 저온 순간 살균법, 초고온 처리법이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발문과 선지 분석을 통해서 과학 지문도 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지문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 그럼 다시 독해력 끓여 먹는 공복은 6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왜 6개월이냐고 하면은 사실 이 논리 패턴과 접속사를 안다고 해서 계속 적용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까먹게 돼. 왜냐? 너무나 당연한 사실들이야. 내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이론이야. 대립 모르는 사람 있어? 예시 모르는 사람 있어? 분류 모르는 사람 있어? 다 아는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국어를 읽을 때는 전혀 생각이 안 나. 왜냐? 이걸 인지하지 않고 읽기 때문이야. 근데 이거를 혼자서 적용하는 훈련도 너무나 좋지만 혼자서 하면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습하는데 1년 걸렸어, 1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과목이 너무 많잖아.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2개. 그럼 6개 과목이 있는데, 1년 동안 이 6개 과목을 다 해야 돼. 그럼 한 과목당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밖에 안 돼, 2개월. 그 2개월 동안, 아, 국어를 올릴 수 있을까? 난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 난 정말 힘들었고. 근데 나의 경험과 이 이론을 통해서라면은 6개월의 기간 동안 성적이 무조건 올라간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6개월 기간 동안 목표는 수능 2등급. 그래서 이걸 들으면 좋은 학생들은 5에서 6등급 친구들. 그래서
5등급, 6등급 친구들 2등급 받고 싶잖아, 진짜로. 내가 그랬어. 너무 간절했어. 아무리 읽어도 국어 성적이 오르지 않았어. 근데 이걸 통해서 논리 패턴 접속사를 통해서 1등급을 받아냈어. 그래서 4개월 비문학, 2개월 문학과 화작문을 진행할 생각이야. 그래서 진행 방식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가능하다. 그래서 학생 개인 스케줄에 맞춤형으로 해줄 거야. 한 타임에는 무조건 한 명의 학생만. 그다음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독해력 끓여 먹는 공국은 6개월 동안 진행될 거고, 이 목표는 6개월 안에 수능 국어 2등급을 받는 거야. 그래서 꼭 5등급, 6등급인 친구들에게 강력 추천한다. 왜? 일단 내가 6등급이었고 국어 밑바닥부터 올라간 경험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할 과목이 너무 많아. 왜? 시간은 1년밖에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그리고 선택 과목 2개. 그럼 총 6개지. 6개 과목을 그냥 단순 계산하면은 각각 2개월밖에 안 돼. 우린 할 게 많은데 공부할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잤는데 1년이 걸렸지만 나의 경험과 이 이론이 있다고 하면은 6개월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너가 원하는 성적 받을 수 있게 내가 무조건 도와줄 거야. 그래서 6개월 동안 목표 2등급 받아보자고. 어? 그리고 범위는 4개월 동안 비문학, 그리고 2개월 동안은 문학이랑 화작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마 해설 강의를 들었으면 알겠지만 이게 거창한 이론, 심오한 이론이 있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만든 분석 노트 그리고 기출 문제 풀이를 통해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돼. 왜? 혼자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 내가 혼자 하니까 나는 1년 걸렸어요, 1년. 와, 1년 동안 이게 정말 지루하고 힘들다. 근데 6개월 동안 이걸 경험한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간 안에 성적이 오를 수 있어. 그래서 혼자 해도 충분히 성적이 오르겠지만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몸티의 피드백을 받고 싶으면 독해력 끓여먹는 곰국 과정에 참가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진행 방식은 월, 화, 수, 목, 금 학생 개인 스케줄에 맞춤형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주말에도 가능하다. 근데 일정 선택은 신중하게 선택할 것. 일정 선택은 자유롭지만 변경은 안 해줄 거야. 왜? 이 시간만큼은 너를 위한 시간이야. 무조건 1대1 멘토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같이 들을 일도 없고 오직 너만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시간도 너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래서 이 시간 선택은 절대 핑계 대지 말고 빠지지 말라는 거야. 어떤 일이 있건 와라. 와서 그만큼의 의지를 보여줘야 성적이 오르고, 한 번 빠지기 시작하고 한 번 안 하기 시작하면은 절대 안 하게 돼. 그래서 요일 및 시간은 안 바꿔줄 거야. 변경 시 정말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학생 1인당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주 2회야, 2회.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나랑 화상으로 만나 가지고 첨삭 다 해줄 거고 지문 해설부터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일정 관리부터 멘탈 케어까지 진행을 해 줄게. 그래서 1 회당 1 시간씩 진행 예정이고 좀 길어지면은 90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 일 주일에 무조건 2번 해야 된다. 그렇게 꾸준히 안 하면 성적 안 올라. 숙제는 이제 내가 내준 숙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별도 피드백은 없다. 지문 해설만 나갈 거야. 그래서 숙제를 안 해오는 건 자유야. 근데 피드백은 없어. 그래서 여기 예시를 적어 놨는데 월, 화, 수 5개지만 목, 금 3개.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말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한두 개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매주 수업 하루 전에는 제출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보고 피드백을 남겨주고 나랑 화상으로 만날 때도 다 보면서 한다. 그래서 너가 놓치는 부분, 그다음에 내가 찾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너가 논리 패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정말 논리 패턴과 접속사 자체는 쉬운 개념이지만 이걸 국어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다. 국어 지문 자체가 쓰여진 방식도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 먼저 해본 곰티와 함께 하는 걸 나는 강추하는 아이다. 그래서 나랑 상담을 하고 싶거나 소통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 우리 아리스톰 채널에 들어오면 되고 여기 보이는 링크에 들어와도 된다. 일단 단톡방에 들어오면은 이제 앞으로 모든 자료는 단톡방에서만 공유를 할 거야. 그리고 이 링크가 안 눌릴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QR 스캔해서 단톡방 들어올 수도 있게 해놨어. 그래서 단톡방 들어와. 나랑 화상 미팅 안 해도 괜찮다. 근데 들어와서 국어에 대해서 얘기해도 괜찮고 내가 준비해 둔 자료 받아가서 연습만 해도 괜찮아. 그래서 독해력 끓여 먹는 곰국은 정말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줬던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고 이론이야. 그래서 이 이론은 나만 묵혀두기 너무 아깝다고 해서 다시 내가 공부를 하고 지금 다른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이 친구들도 다 만족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 아니면 어머니의 자식도 국어 오를 수 있습니다. DM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물어봐줘요. 국어 어떻게 하면 오르냐. 근데 어머니들, 학생들, 다들 알잖아.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 근데 언제 책 읽고 있을 건데. 책 읽는 시간 동안 다른 친구는 수학 공부하고 있고, 과학 공부하고 있고, 한국사 다 하고 있어. 내가 뒤처지고 있단 말이야. 책은 어렸을 때 많이 읽어놨어야 돼. 근데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순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독해력 없이 읽는 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찾은 사람이 여기 있다. 어? 그래서 너무 고민은 혼자 하지 마. 단톡방 들어와서 곰티랑 하고 단톡방 안에 조교들이 상주하고 있어. 그래서 조교들이 답변해 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답변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은
이 단톡방에 "아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바로는 답장 못할지언정 시간이 날 때마다 꼭 봐서 너가 국어 성적이 오를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국어가 6 등급이어서 너무 잘 알아. 국어를 못하는 이 심정을. 국어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거든. 어? 나는 정말 국어를 하면서 막 울고 싶었어. 왜? 공부를 안 했을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건 괜찮아. 근데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너무 비참하거든. 이럴 거면 그냥 안 했지. 근데 진짜 국어가 그래. 국어는 끝이 없고 뭘 해도 나아지는 기분이 안 들어. 근데 나아지고는 있어. 너의 독해력이 조금 조금씩은 늘고 있을 거야. 근데 언제 1 등급 받을 건데? 1 등급 받고 싶지 않아? 지금 6 등급인 친구들 말로는 어? "아 나 그냥 아무 학교나 가면 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진짜 아무 학교나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는 거야. 그냥 내 성적이 이러니까. 근데 나도 그랬어. 나도 내 친구들한테 "아 나 대학 안 가면 돼. 아니 뭐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근데 사실 좋은 학교 가고 싶었어. 그러니까 국어 공부했지. 몰래. 어? 내가 진짜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의지가 있고 열망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도와줄게. 6 개월 동안 가능하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너에게는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어. 그 기회에 내가 꼭 만들어 주고 싶으니까 이 영상 곱씹어 보면서 다시 한번 논리 패턴 보고 접속사 보고 곰티한테 꼭 물어봐라.